안녕하세요. 중년의 놀이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인생을 함께 나눌 만큼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곁에 두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 나도 저런 사람한테 상처받았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르고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은 없는지 반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나를 키우기도 망치기도 하니까요. 특히 에너지 뺏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이 꼬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해가 되는 사람을 먼저 구별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곁에 두면 인생 망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늘 세상 모든 일이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상사가 이상한 거고, 연인과 싸워도 항상 상대가 문제랍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늘 같은 패턴이라면 문제는 분명 그 사람에게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만성적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기 책임은 회피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동정을 끌어내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불쌍하다며 도와주다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잘못이 아닌 일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해요. 만약 주변에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가 일상화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 두셔야 합니다. 2. 늘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 이 유형은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처음엔 나는 내 편이야 라며 다른 사람의 험담을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와 없는 자리에서는 똑같이 내 험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험담 중독 성향을 가진 사람은 관계의 불안을 험담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새 타인을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면서 사고방식이 점점 좁아지고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 누구를 욕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지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험담은 잠깐의 공감은 줄 수 있어도 관계 전체를 좀먹는 독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나도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3. 너의 성취를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 와, 대단하다. 한마디 대신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했었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한 명쯤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취에 박수를 치기보다 비교하거나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회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결국 내 기쁨을 공유할 사람이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성과를 나누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행복을 억눌러야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사람이지 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성공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4. 끊임없이 요구하고 빼앗기만 하는 사람.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한쪽만 주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도와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니까 해줄 수 있잖아가 되고 결국에는 왜 안 해줘?
로 변하게 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기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요구는 늘어가는데 보답은 없습니다. 그 결과 나는 점점 지치고 관계는 일방향이 되어버리죠.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은 내가 가진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해서 결국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주는 사람으로만 살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은 사라지게 되죠. 5. 감정 조작을 일삼는 사람. 너 정말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실망이야. 이런 말로 죄책감을 유도하고 내가 그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감정 조작입니다. 이들은 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형태로 나를 통제하려 해요. 가스라이팅은 실제로 상대의 인식을 왜곡시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심리적 조작입니다. 처음에는 다 널 위해서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말에 묶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들은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감정 조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6.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무언가 불편함을 말하면 곧바로 방어로 대응하는 사람들. 이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아니, 사과하더라도 미안하지만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피성 자기 방어라고 부르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감정은 늘 무시당하고 나는 점점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우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7. 당신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 너 그 옷은 입지 마. 걔랑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 처음엔 관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모든 선택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핑계로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들죠. 처음엔 챙겨주는 것 같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자율성과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 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통제욕은 불안한 애착 유형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을 떠날까봐 미리 모든 걸 통제하려 들지만 결국 그 통제가 관계를 망가뜨리죠.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 가두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곁에 두면 인생이 꼬이고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저런 사람 중 하나는 아닌지도 돌아보는 겁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고치는 건 사랑이지만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건 내 책임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쇼츠 대본 1분 미만.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다는 사람, 성공했다고 자랑하면 별거 아니라는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예민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진짜 인생 망가집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건데 계속 빼앗기기만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예요.
당신은 그런 대접받을 사람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 거리 두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